와우! 달슨의 라이브! 자, 저희가 이제 K리그 10라운드 프리뷰를 할 텐데, 일단 9라운드 결과 한번 보고 가야죠. 네. 2대4. 네. 네. 완승입니다. 자, 하나, 둘, 셋. 광주! 포항! 둘, 셋. 성남! 하나, 둘, 셋. 인천! 서울! 둘, 셋. 대구! 자, 하나, 둘, 셋. 울산! 둘, 셋. 상주! 야, 이번 주에 누구 하나는 정말 짭대겠는데, 짭. 새벽님 2개.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울산 전북을 맞췄으니까. 그 에이. 2점으로 쳐줘야지 원래는 되는 에? 거지만. 저희가 사실 4대2면은 많이 맞춘 거잖아요. 저도 많이 그쵸, 맞추고. 그쵸. 근데 했는데, 오축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네. 오축에 이동준 대표라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를 조롱하면서. 아, 기껏해야 4개. 혹은 패너님은 2개밖에 못 맞추냐. 아, 자기네들 이번에 5개 맞췄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한번, 이게 제가 컨텐츠 각을 한번 뽑아서. 걸고. 진짜! 아, 좋죠. 네, 저희 둘과 여기, 뭐, 이름도 없어. 나 몰라. 뭐, 오해원인가 내가 가끔씩 경기장에 보는 기자인데. 네,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한번 제대로 한번 붙는 걸로. 아, 좋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해보죠. 자, 일단 첫 경기부터 한번 가볼 텐데. 인천 어떻게 합니까? 인천. 옆에 더 살짝 우리 그 전적으로 한번 보면 0승 2무 7패 최하위 어떻게 될까요? 또 지난 라운드 끝나고 감독도 경질되고. 아. 사실 그래서 이 경기를 인천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는 사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뭐 유력한 건 인천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은 유력하다. 상대가 또 울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울산이 인천의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테고, 그렇다면 사실 이청용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나올 수 있을까. 전북전에 20분 동안 나왔는데 그 전체 선수 중에서 이청용 네. 선수가 네. 저 공격 지역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선수였어요. 역시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잠깐 제가 울산을 아주 정리하기 전에 네. 이 홍철 선수가 이번에 이제 넘어갔어요. 여름 이적 시장에. 네. 많은 팬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게 홍철 선수 그러면 이번 주말에 인천 경기와에서 데뷔합니까? 울산. 사실 수원 때부터 조금 부상을 겪고 있었죠. 아, 맞아요. 네네네. 저도 좀 확인을 해봤어요. 아, 네. 저희도 확인해봤더니 일단 몸이 지금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아서 음. 이번 인천과의 경기 때는 좀, 울산 데뷔전은 좀 어렵다. 좀 더 몸이 좀 되면 그때 나오겠다는 거고, 이번에 일단 아길라르가 그쵸.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인천을 돌아갔습니다. 원래 아길라르 그러면 예전에 문선민 무고사와고 함께 그냥 탁 해가지고 막 잘했던 그 아길라르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아길라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인천에게는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하는데, 네. 사실 선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또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길라르 빼박으로 선발 나와요. 인천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그 네. 연결고리가 없는 게 인천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그렇죠. 그래서 무고사나 뭐 김호남한테 볼이 안 가니까 이 선수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길라르가 들어오니까 조금은 공격의 연결고리가 생겼다. 하나, 둘, 셋. 울산! 요거는 사실 조금 관리가 좀 어렵긴 합니다. 뭐 물론 인천이 그럼요. 힘을 내긴 하겠지만 상대가 울산이어서. 강원 대 부산. 부산. 야, 근데 강원 요새 어떻게 합니까? 강원의 문제는 결국에는 효율적인 경기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패스 수를 네. 보면 강원이 1위인데 전북보다 무려 1000개 정도 많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하는 패스는 전북하고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슈팅 찬스는 전북은 154개나 만들어내는데 강원은 89개밖에 못 만들어낸다. 와, 그러네. 아까 전북과 강원이 패스 전체 숫자의 차이는 800개나 강원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슈팅이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또 벌어져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 그래서 강원을 상대하는 부산이 마침 또 빠른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최근 부산 경기를 보면 호물러가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으로 완전히 물러서서 전방으로 달려나간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도 호물러가 저렇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동준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는 저 패턴이 엄청 자주 나왔어요. 부산이 뭐 공격 작업이 사실 안 되는 팀이잖아요. 잘 네네네네. 매끄럽게. 그런데 저 패턴이 한번 날카롭게 들어가면 충분히 승리도 차지할 수 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강원! 강원도! 네. 일단 하나 갈렸어요. 자, 또 다음 경기 갑니다. 와, 수원 10위에요. 서울은 9위입니다. 서울은 9위입니다.
뭐 안타깝죠. 두 팀이 만났을 때 한 팀이 좀 떨어져 있었던 일은 있었지만 그쵸. 두 팀이 동시에 저렇게까지 음. 추락해가지고 만나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수원은 일단 염기훈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도자 수업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난번에 이동국 선수가 네네. 전북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팀 내에서 키패스도 가장 많고 크로스도 가장 많은 선수가 네. 염기훈인데 이 염기훈 선수의 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김주성 선수의 패스 위치예요. 저거는. 그런데 첫 번째 자료는 대구전입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가서 패스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저 대구전을 기점으로 6대0으로 패배한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너무 높게 올라가서 공격을 지원해주는 네. 그 역할을 많이 수행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 경기 인천전을 보면 이제 김주성 선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네. 하프라인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이제 빌드업에 가담하는. 그리고 이 두 팀이 자체가 공격이 안 되는 팀이라서 너무 단호박 아니십니까? 아이 두 팀은 다 공격이 안 됩니다. 공격이 너무 맞아요. 그렇죠. 아니 뭐 팬들은 다 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사실은 둘 다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올지 수비적으로 나올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맞아요. 그런 경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수원과 서울 슈퍼매치. 하나, 둘, 셋. 수원! 무승부. 네. 그래도 수원을 무승부가 없긴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서로가 지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성남 포항. 근데 성남 어떻게 해요, 진짜.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승리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포항은 그래도 2연승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세비치 선수가 없는데 네. 또 잘하고 있습니다. 일류첸코가 그 자리를 정말 잘 메워주고 있고요. 일류첸코가 최전방에 있지만 내려와서 저렇게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 네. 그런데 일류첸코가 이번 시즌 포항이 치른 전경기에 풀타임 출장하고 있습니다. 혹사 논란 아니야, 혹사 논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K리그 선수 중에 가장 이번 시즌 많이 뛴 선수 중 하나가 더라고요. 일첸코가. 체력적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면 포항이 공격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네. 조금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팔라시오스의 수비 가담이 조금 부족하다. 팔라시오스 그냥 재밌어요, 저는. 항상 보면 로또 같은 느낌이에요. 로또. 야, 저거 정말 하나 걸리면 내 이제 인생 핀다 이거고. 에이, 긁어봤더니 또 꽝이야. 뭐 이런 느낌이고. 이 장면도 보시면 팔라시오스가 저 뒤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못 잡아주고 있어서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완벽하게 측면이 열려서 이게 되게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되거든요. 너무 팔라시오스를 구체적으로 타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항의 오른쪽 라인, 저 라인을 조금 성남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공략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아무래도 나상호가 아닐까. 나상호가 분신술 씁니까? 아니 어디에 어떤 자리에 나올까 이제 갖고 나온 이번 주도 뭐 하나 잡아놔야 되는데. 네. 가장 유력한 자리는 아무래도 저 양동현의 옆자리 최전방 투톱 자리고 나상호가 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면 네. 저기가 이제 팔라시오스 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나상호가 저 자리에 나오면 이제 팔라시오스의 저기다 쓰겠다. 그렇죠. 팔라시오스 쪽에 쓰겠다. 그죠? 팔라시오스의 약한 수비력을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성남과 포항. 하나, 둘, 셋. 포항! 왜 아까 뭐 나상호에게 한참 한 다음에 포항 걸어요. 네. 광주 대구. 네. 자, 광주는 2연패. 대구는 2연승 포함을 해가지고 이번 시즌 단 한 번의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4승 3무 1패. 사실 이 두 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즌 K리그 1에서 가장 공수 전환이 빠른 팀. 재밌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맞아요. 팀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그 이제 포인트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왼쪽을 보시면 이제 엄원상이 가장 전방에 위치해 있고 엄살라 이제 공격이 전개될 때 윌리안이 뛰어나가고 그때 이제 펠리페한테 볼을 보내줘서 펠리페가 떨궈주는 축이 되는 그쵸. 그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할 때가 많고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요새 정수가 많이 올라왔더라. 그렇죠. 너무 잘해. 그러니까 원래 뭐 김대원, 에드가, 세징야야 뭐 그냥 이 대구를 상징하는 카운터 어택 맞습니다. 인물들인데 정수건이 요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세징야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줄 때 이때 김대원과 정승원이 쭉 달려나가는 저 이제 역습 패턴. 네. 그래서 이 두 팀의 역습 패턴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경기를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둘 다 카운터 전술이면
들어와. 내 아무도 안 들어. 네가 와.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카운터 전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게 이제 있습니다.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지공 패턴. 근데 어느 정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하나씩 가져와 봤습니다. 저 여름과 엄원상이 있는 오른쪽 측면 라인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여름 선수가 광주에서 크로스 횟수가 2위예요. 저렇게 많이 그러면 빠진다는 그쵸, 거예요. 원래 여름은 빨리 기본 빠지다니까. 미들인데. 네네. 그래서 저 여름과 엄원상이 이제 교차해서 들어가는 플레이들 네네. 치바사의 공간 침투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저거는 너무 화질이 그래가지고 저기 치바산지 김대원이나 정승원 또 세징야 에드가가 공간을 막 움직이면서 만들어 놓으면 네. 그때 공간으로 침투해서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패턴이 사실 대구에게 또 하나의 숨겨진 무기.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데 뒤에 살짝 보이는 세징야. 네. 귀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일단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죠.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뭐 대표팀에서 들어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선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저 세징야 선수가 이제 한국 문화를 얼마나 이제 뭐 알고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어찌됐든 대표팀하고 뛰면서 같이 소통도 되고 하니까 한국어를 지금 막 배우고 있는데 저 이제 뭐 귀화 시험만 통과하면 그건 이제 다 해결되는 거니까 대표팀 뛰고 싶으면 당연히 뽑지 않을까. 벤투 감독도.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저는 어느 대학교 가서, 저는 어느 회사 가서 정말 멋지게 공부하고 싶고 멋지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 좋아. 일단 취업 시험에 합격하든지 아니면 시험 봐가지고 대학 들어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귀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쉽진 않대요, 근데. 네, 그렇죠. 그거부터 일단 세징야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사람 된 거니까. 그렇죠, 뭐. 그 다음 실력으로 뽑으면 되죠. 뭐 없으면 안 뽑고, 있으면 뽑고. 네, 좋습니다. 광주와 대구 승부패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대구! 또 겹치네. 알겠습니다. 상주와 이제 전북인데, 야, 네. 요거는 사실 이번 라운드에 굉장히 좀 팍팍 부닥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주가 3연승이고요. 전북은 5연승 중입니다. 요즘에 상주가 문선민을 활용하는 패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 개는 문선민을 활용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 4-4-2 전형처럼 네. 나올 때는 문선민 선수가 이제 투톱에서 최전방에 서 있고 이제 오세훈 선수가 오히려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네. 수비에 가담해주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다가 네. 이제 문선민이 전방에서 빨리 뛰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이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빅앤 스몰 투톱이라고 하면 예전에 아주 클래식한 방식들은 뭐냐면 키 큰 선수를 박아놓고 그쵸. 빠른 선수를 약간 아래 세컨에 놓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키 큰 선수를 김치룩도 예전에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빠른 선수를 넣어서 세컨볼을 앞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빠르게 치는 걸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장신의 선수를 오히려 내리고 빠른 선수를 앞쪽으로 가버리는. 네. 뭐 이런 그렇죠. 장면이죠. 이렇게 많이 가요. 네. 예. 요즘 현대 축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장면도 보시면 이제 문선민이 앞에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역습을 시작하는 순간도 네. 더 빠르겠죠. 앞선에서. 그렇죠. 네. 4-3-3 전형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 왼쪽이 4-4이고 이쪽이 이제 네, 그렇죠. 4-3-3. 이제 문선민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혹은 이제 뭐 저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네. 나올 때는 문선민이 전방에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고 네. 마치 살라처럼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중앙 미드필더가 네. 문선민의 자리를 커버해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은 이제 상주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역습 한 방 요거를 노릴 테니까 네. 아무래도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상주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요즘 한교원 미쳤다 이런 그쵸. 얘기 하는데 한교원 잘해요. 최근 5경기에서 4골과 2개의 도움 네. 엄청난 이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교원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한교원의 자리를 측면으로 달려나가주는 이제 김보경 선수가 있었는데 김보경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좀 잠시 빠져 있었죠. 맞아요. 발목 네네. 여기 네네. 꺾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보경 선수 자리에는 이제 쿠니모토가 나올 텐데 저 쿠니모토가 한교원이 중앙으로 들어갈 때 측면으로 얼마나 빠르게 빠져줄 수 있느냐.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 수비를 좀 찢어놔야 공간이 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상주와 전북 이번 라운드 가장 빅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전북. 무승부. 갈렸어. 자, 3경기는 갔고 네. 3경기는 갈렸습니다. 더 잘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나부랭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부랭이들 이런 나부랭이들 자꾸 도발하지 못하도록 자기네 뭐 5개 맞췄다. 이런 이제 그거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더 많이 맞춰가지고 언제 한번 뭐 이렇게 팀삭방까지는 그렇지만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뭐 상품을 걸어도 괜찮잖아요. 그걸 세게 한번 걸자. 네.